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오늘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는 기존 정당이 제시하지 못한 개혁을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고 잠시 후 이 대표와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이 오늘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지 24일 만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한 새로운 의제를 던지며 개혁을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서로를 악당으로 하는 빌런 대결로 한다면 된다는 그런 안일함 속에서 준비해오던 그들에게 진정으로 정치에서 다루기를 기대했던 논제들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개혁신당 측은 이태원 참사에 책임지지 않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김구 선생 폄훼 등 논란을 일으킨 정부 여당과 구분되는 개혁 보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제3지대 세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위원장, 조응천, 김종민, 정택은 미래대연합 공동대표,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동도 똑같이 하시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해 각자 도생이 아닌 단일 대우로 화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소한 이해관계를 저버리시고 좀 미래에 대한 넓은 희망을 가지시고서 목표를 설정하실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잘 화합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한 큰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주도권 다툼과 정책 견해차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예, 사실 축하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총선을 앞두고 창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실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숨가쁜 하루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야 실감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십니까? 사실 예고된 일정을 빠르게 밟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고된 수순대로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다만 총선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변수들이 하나씩 정리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대표께서 이제 이번 총선 때 일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총선 목표 의석수. 우선 의석이란 건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내세우는 개혁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의석이 많을수록 더 빠르게 실현할 수 있고 특히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부터 협상력이 매우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시민들께서 저희가 과감한 개혁을 선언하고 하다못해 지하철 요금제 같은 것까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의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대결보다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은 많은 표를 몰아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예상되는 의석수 이 정도는 가져와야 그래도 성공적인 창당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아까 교섭단체 얘기했던 것처럼 20석에서 30석 정도는 확보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말했던 개혁들을 완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대표께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 계획 밝히셨고 최우선적으로 어려운 지역 출마를 언급하셨습니다. 네. 어디를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걸까요? 저는 제가 몇 차례 공언한 것처럼 당세가 제일 약할 수 있는 곳에 가야겠다. 그중에서 의미 있는 곳을 찾겠다. 의미 있다는 거는 지금 반개혁적인 인물들이 많이 출마할 거로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과의 대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수도권과 영남을 예상하는 이유가 결국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저와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들이 그 지역대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 영입은 허은하 의원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몇 명이나 더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께서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좀 움직일 거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당의 공천 과정이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룰도 조금씩 불투명하고 컷오프도 늦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공천 자체가 늦어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그 개혁신당의 존재가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거슬린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뒤로 늦게 끄는 것 자체가 공천학살이 양당의 공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혁적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저희의 목표를 알리는 것에 지금은 굉장히 주력하려고 합니다. 그런 움직임과 상관없이 개혁신당은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그런 현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당세가 그리고 당이 지향하는 바가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판단 많이 할 테니까요. 단순히 공천 잘렸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뜻을 펼치기에 좋은 환경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만드는 것에 주력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조건 같은 것들, 방향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저는 제가 세운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개혁신당이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반개혁적인 성향을 드러내진 않겠죠. 근데 과거에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소위 뭐 비만고양이라 제가 표현하기도 했고 뭔가 권력의 추종하는 행태를 통해 가지고 남에게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신당에 와서도 비슷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윤핵관 호소인이나 윤핵관으로 분류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오지도 않으실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 좀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얼마나 크게 쳐질지 관심사입니다. 근데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제3지대 창당 세력과의 협력은 소원한 걸까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최소한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데드라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가장 빛나는 형태의 어떤 그런 빅텐트가 차려지는 시한은 조금씩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 세력들이 뜻을 모으고 만약 그 일반 시민들이 결국은 당신들이 같이 해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의 적과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당연히 또 빅텐트가 추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위원장과 손잡을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항상 유효하고요. 저는 이낙연 총리가 지금 창당 과정에 계시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이지만은 대화하고 또 조율할 지점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설 명절 전에 근데 통합하는 건 좀 이르다라고 언급하신 바 있어서 그러면 설 명절 전에 모든 게 좀 정리가 될까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설 전에 정리를 한다는 것이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다는 의미보다는 설 전에 이견을 좁히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방향성을 찾는다면은 당연히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그런 움직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각자 저희는 이제 창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상태지만은 나머지 세력들 뭐 미래대연합이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로 판단되어서 그 기간을 저희는 어쨌든 자강으로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총선까지. 그리고 사실 설 명절 자체가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대표께서는 좀 약간의 조바심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저도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네. 설 명정을 얼마 앞두지 않고 창당을 결심하신 세력이 둘이나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는 완료한 상태지만은 네. 이 두 세력은 결국 창당을 하겠다면은 시일이 좀 걸릴 텐데 어떤 목적인지 또 그러면 창당을 한 직후에 그러면은 바로 합당 논의에 선다든지 이러면은 그 당에 가입하신 당원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거는 합당용 창당이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꼭 완료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 단계에서 이야기를 해서 뭔가 진행된다면 가능하겠지만은 이걸 완료하고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뭐 현실적으로 공천도 불가능한 어떤 일정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 여사 리스크를 좀 전향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요. 그 국민의힘에서 저런 얘기하던 사람들을 내부 총질러로 몰고 제발 나가라. 예? 이준석은 민주당 이중대냐. 나가라 이런 얘기하던 게 고작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뭐가 바뀐 게 있다면은 슬슬 불안해지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지점입니까? 이준석 같은 내부 총질러를 몰아내고 새로운 영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불렀고 그는 이준석과 다른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면 도대체 뭐가 내부 총질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도 내부 총질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런 모순된 어떤 지점들을 봤을 때 애초에 그냥 권력욕밖에 없는 집단이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말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자면요. 강서 보궐선거는 김건희 여사의 명백 사건이 없이도 졌던 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유감 표명한다고 해가지고 여론이 크게 반전될지도 의문이지만은 네. 굳이 비유하자면은
머리에 상처가 났는데 지금 다리에 기부스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과 협상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머리에 피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 중 전과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대부분이 음주운전입니다. 여야가 도덕성을 강조하며 심사 기준을 강화했는데 국민 눈높이에는 얼마나 맞을까요? 백브리핑 최준혁 기자입니다. 차선과 신호를 무시하고 고개 주행을 펼치는가 하면 타이어가 터져 불꽃이 튀는데도 아슬아슬 달리는 차량, 음주운전 전과 3범이 저지른 또 한 번의 음주운전입니다. 정치권은 총선 앞두고 이런 사회악,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윤창호법 2018년 12월 18일 시행 이후에는 1회 아웃입니다. 그럼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운전은요? 여야 정치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중혁입니다. 21대 국회 당선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1명 음주운전 전과자 숫자입니다. 김철민, 이용선 민주당 의원, 허은하 전 국민의힘 의원은 2건씩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심사할 때 음주운전한 사람은 부적격, 당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18년 현역 의원 시절 음주운전 적발된 이용주 전 의원. 저는 오늘 윤리심판에 출석해서 저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벌금 300만 원 받았는데 이번 민주당 공천심사 통과했습니다. 당규 따르면 탈락 아냐? 적용 기준 확인해봤습니다. 윤창호법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면 곧바로 아웃인데 이전 의원 벌금이 확정된 건 2018년 12월 17일 단 하루 차입니다. 15년 이내 3번, 10년 이내 2번이란 규정도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3회 이상 시 공천 배제됩니다.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공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10년 내 한 번은 봐주겠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1대 국회의원 음주전과자 23명 모두 적격입니다. 그럼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분들 어떨까요?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 출신 김인규, 김성용 예비후보,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측 김현정, 안태준 예비후보 모두 음주전과 있지만 각 당 심사 통과했습니다. 경기 양주 출마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무려 음주운전 전과 4건 있는데 당 기준 20년 내 3회를 적용하면 2번이라 부적격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현재까지 등록한 예비후보자 중 음주전과자 100명 훌쩍 넘습니다. 여야는 저마다 도덕성 갖춘 후보자 공천하겠다 강조하지만 한 번은 적격, 2번은 부적격. 과연 국민은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국회의원은 법 만드는 사람입니다. 음주운전하면 한 번은 봐준다. 이런 법 만들지는 않잖아요. 여야 모두 앞으로 본격적인 공천심사, 경선에 돌입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이 통하는 기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젯밤 서울 구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불이 나 사무실 집기류를 다 태우고 나서야 꺼졌습니다. 오늘 아침 청주의 한 원룸에선 화재로 주민 한 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권민재 기자입니다. 건물 안이 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 새 나온 물이 바닥에 찰랑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지식산업센터 건물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사무실 물건을 다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무실과 창고 내부 전자기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검게 그을린 집안으로 호스를 넣습니다. 부엌 찬장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탔고 천장은 검은 재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북 청주 복대동 다가구 주택 1층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이곳에 살던 30대 남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장에서 1차 감식 시에는 어떤 음식물 조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당국은 부엌에 있는 전기 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 주변에서 1톤 화물차가 갓길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1톤 화물차를 몰던 40대 여성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권민지입니다. 얼마 전 비행 중 여객기 벽이 뜯겨나간 사고가 났던 보잉사의 항공기에서 이번엔 엔진에 불이 났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밤하늘에 비행기가 빨간 불꽃을 뿜으며 날아갑니다. Oh my God, it's on fire. Oh my God. 현지 시간 18일 밤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푸에르토리코로 가는 아틀라스 항공의 보잉 747-8 화물기가 이륙하자마자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화물기는 곧바로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해 승무원 5명이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일반 승객은 없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화물기 엔진에서 야구공보다 큰 크기의 구멍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뉴욕주 로체스터 공항. We'd just like to check on your situation in the cockpit and the cabin, see if you have any injuries. We have 53 souls on board, no reported injuries. 필라델피아를 떠나 뉴욕 로체스터 공항에 착륙한 후 미끄러져 활주로를 이탈한 겁니다. 항공사 측은 점검을 위해 사고기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비행기 한 대가 견인됩니다. Oh, it could have gone horribly. Yeah, I mean, there's trees on one side of the road, and then there's power lines on the other, and he landed, 100 feet before a traffic light. 인근 공항을 출발한 여객기는 몇 분 후 이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비상 착륙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현역 시절 못지않은 기량과 존재감으로 활약 중인 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의 캡틴 박용택 선수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퇴할 때만 해도 지긋지긋한 야구 이제 끝났다. 네. 근데 그 지긋지긋한 야구를 직접 또 뛰시고 해설도 하시고. 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내 정말 인생의 전부지만 얘는 아직도 나한테 뭔가를 다 안 주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뭐 선수 때는 정말 어쩌면 제가 기뻐하고 뭔가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는 제 모든 스트레스는 사실 야구 말고는 거의 스트레스가 없으니까요. 네. 야구가 거의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해준 게 또 최강 야구였다면서요. 맞아요. 최강 야구를 하면서 정말 모든 걸 잊게 해주고 그 순간만큼은 그냥 야구 잘 되면 좋고 이기면 좋고 그냥 그 속에 그냥 빠져 있는 어떤 제 모습을 보면서 난 그냥 천상 야구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야구쟁이라는 표현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데 최강 야구를 처음 제의 받으셨을 때, 와, 이제 시즌 끝났을 때 마음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부담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진짜 한번 야구 즐겨볼 수 있는 시간이다. 네, 근데 그게 뭐 정확하게 한 달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야구는 스트레스입니다. 즐기려고 좋겠다라고 들어왔지만 막상 또 해보니 프로의 마음을 또 버릴 수가 없고. 똑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로야구 한 경기 그날 진 날보다 우리가 그 최강야구에서 지잖아요. 더 분위기가 죽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우리끼리 막 울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울면서도 약간 웃길 때가 있어요. 네, 눈물이 나는데 웃겨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울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감정은 울 수밖에 없는 감정.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네네네. 그리고 최강야구가 드디어 시즌3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4경기가 남았을 때 2경기만 이기면 시즌3가 확정이었어요. 근데 그 2경기를
2연패를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야 정말 저 그때 그 분위기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즌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프로야구 때 시즌이 마지막 끝나는 또는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서 마지막 경기 져서 이제 올 시즌이 끝난 어떤 그런 날의 분위기였어요. 네. 혹시 저희가 이 경기도 기억에 남으시지 않았을까 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틀어주시죠. 담당 PD의 모습이었고. 네. 아, 저 뒷모습 보십시오. 전 지금 보는데 여기 소름이 쫙 돋거든요. 정말 기억나는 홈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와 견주어서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제 어떤 평생 살아가면서 제 머릿속에 기억될 그런 홈런이었거든요. 1회 말 트럼포 캡틴으로서 정말 멋있게 치시고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딱 이제 들어가셔서 김성근 감독님과 이제 악수하시면서 딱 표정이 너무 사실 기쁘시지만 애써 숨기시고 이렇게 침착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제가 그게 제 나름의 그 폼 잡는 거예요. 그죠? 네. 나 좀 멋지지? 약간 자막으로 나 좀 네. 칭찬해줘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네, 재밌는 거예요, 그 네. 장면이. 그래서 저게 또 캡틴의 한 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은 지난 시즌 무엇보다 선수들과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박용택 선수는 어떤 점이 좀 가장 좋았습니까? 제가 이제 뉴스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 감독님하고 진짜 많이 편해지고 많이 친해졌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좀 더 감독님 옆에서 좀 얘기도 좀 많이 들어드리고 좀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죠. 네. 김성근 감독님과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실 때 좀 호칭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감독님이죠. 그리고 네.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시는지도 궁금해요. 제 이름은 그래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네, 뭐 보통 정이유는 정이용 맞아요. 뭐 많이 있는데 맞아요, 제 이름은 맞아요. 정확하게 박용택이. 박용택이라고. 택까지는 아니고 박용택이가 어. 이렇게 돼요. 박용택이. 네. 태기.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기억에 남는 메시지 같은 게 있었을까요? 감독님이 또 이렇게 나한테 힘을 주시는구나. 네, 네, 혹은 네. 이런 말씀도 하시네. 이제 2022년에 제가 있군요. 네. 잘 못했어요. 최강야구 이제 시즌 1. 네. 그리고 이제 가을에 김성 감독님이 오셨고 네. 신인 때 이후로 나이를 잇는 어떤 연습들을 몇 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2023 시즌 들어가는데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어떤 장문에 또 이제 메시지가 오셨는데 내가 20년 동안 봐온 박용택이 중에 오늘이 가장 베스트라고. 우와. 네.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반반이죠. 아, 네, 우선 감독님한테 우선 인정받았다. 다행이다. 네네네. 우선 다행이다. 그래야 이제 경기를 또 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독님은 맨날 나한테 이래. 어떤 의미예요? 감독님은 누구를 네. 100% 인정하고 이런 걸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요. 항상 이렇게 뭔가를 여지를 두시죠. 아.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선수 시절에 뭘 했어도 감독님 보실 때는 그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감독님이 와 오늘은 100%였다. 좋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네. 정말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준 최강야구라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진짜 인생을 좀 다시 뭐 여러 가지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야구인으로서, 야구쟁이로서 네. 은퇴하는 날까지 정말 멋있게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야구인 박용택 선수로 좀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제가 정말 진짜 김성훈 감독님의 어떤 연세가 됐을 때 모든 분들이 김성훈 감독님도 분명히 호불호는 있으신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성훈 감독은 야구에 대해서는 뭐가 끝인 거예요. 네. 어쩌면 저도 그냥 그때쯤 됐을 때는 그런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야구의 진심은 네.
그냥 그 정도? 네, 그 정도면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혹시 지도자로서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잘 맞는다면 네, 현장으로 분명히 돌아갈 것 같고요. 뭐 제 어떤 좀 짧은 꿈이라면 언젠가는 LG 트윈스에서 뭔가 영광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을 제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LG 트윈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약간 첫사랑 같이 또 맞아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야구에 대해서는 뭐 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알겠습니다. 야구쟁이 박용택 선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날은 춥지만 따뜻한 빛이 가득한 서울 빛초롱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290만 명의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도심 속 겨울을 즐겼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공중에서 바라보니 곳곳에 조형물이 섰습니다. 세종대왕 뒤로 목이 긴 공룡, 전래동화 해와 달의 오누이, 용과 호랑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조형물들 낮이 지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오히려 밝아집니다. 노란 불빛이 들어오고 광장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올해 15년째를 맞는 서울 빛초롱 축제입니다. 청룡은 연기를 뿜고 그걸 올려다보는 아이는 신기합니다. MZ세대는 목 긴 공룡 브라키오와 인증샷 찍느라 바쁩니다. 올해가 청룡의 해다 보니까 청룡을 컨셉으로 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고요. 운치도 좋네요.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임금니 공룡 펜 샀어요. 오후 6시부터 매 시각마다 광화문 외벽은 조명으로 물듭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합니다. Where we come from Hamilton, it was not so many lights, and we got lots of nature, and yeah, it's actually really cool to come. 2024년에도 이제 힘내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난 한 달 모두 29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추억을 남기고 기운을 얻었습니다. 세계 최고인 겨울 축제인 하얼빈 빙등제나 북해도의 그 눈축제 이런 데 버금가는 그런 축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빛초롱 축제, 내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일요일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경북 내륙과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40cm 이상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전국이 0도에서 8도,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 사이로 큰 추위 없이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